열렬히 사랑했던 그 시절 우리의 전부. 찬란하게 빛나는 아이돌 루나의 연대기를 모아보자. 왜 민지 자는데 깨우고 그래? 아니 지금 SG1 승객이 많구나. 오늘 지금 뮤직비디오 찍다가 태웠어. 2NE1은 2012년 3월 일본 데뷔 앨범 콜렉션을 발매하게 됩니다. 이 앨범에는 Fire, Go Away, 내가 제일 잘 나가 등 많은 사랑을 받았던 히트곡의 일본어 버전이 수록됐는데요. 번안곡뿐만 아니라 리드 싱글 스크림을 선보이며 오리콘 주간 차트 5위권 안에 드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이 앨범에는 CL이 오랫동안 롤모델이라고 밝힌 마돈나의 라이커 버진을 커버하면서 일본의 음료수 광고 음악에 사용되는 등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2년 6월에는 2012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재팬에서 빅뱅에 이어 한국 가수로서 역대 두 번째로 최우수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미국 MTV 선정 베스트 밴드 스타일에 선정되기도 하는 등 해외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번 공연은 뉴욕 한국 2012년 7월에는 싱글 I Love You를 발매했습니다. 타이틀곡 I Love You는 트로트와 일렉트로닉이 결합된 독특한 곡으로 발매 직후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각종 음원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특히나 이 곡은 10위권을 장기간 유지하며 2012년 멜론 연간 차트 6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활동에서 멤버들은 이전과 비교해서 색다른 시도를 많이 했는데 주로 힙합 컨셉과 강렬한 모습을 추구하던 2NE1이 처음으로 사랑 고백과 섹시 컨셉에 도전해 신선하다라는 긍정적인 평을 받았습니다. 2NE1은 2012년 7월 말부터 월드 투어 뉴 에볼루션을 개최하여 활발한 해외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뉴 에볼루션 투어는 한국 걸그룹 역사상 최초의 월드 투어로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을 시작으로 아시아와 북미를 돌며 약 5개국 9개 도시에서 열린 초대형 투어입니다. 이 투어는 약 17만 명의 관객 수를 동원했고 특히 미국 뉴저지와 LA에서 총 14,000명, 일본에서 12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엄청난 티켓 파워를 자랑했습니다. 또한 빌보드는 뉴저지 공연 리뷰에 패션과 화려한 퍼포먼스와 무대 구성이 인상적이었다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7월에는 레게풍의 팝곡 Falling in Love를 발매하여 1년 만에 화려하게 컴백했습니다. Falling in Love 활동에서는 활기차고 밝은 분위기의 반전 컨셉을 시도했는데요. 이 곡은 멜론, 엠넷닷컴, 소리바다 등 주요 9개 음원 사이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는 저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Falling in Love는 미국 MTV의 네트워크 채널인 MTV IGGY로부터 올해의 여름 노래에 선정되기도 해 2NE1의 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2NE1은 2013년 한 해 동안 각종 콘텐츠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팬들과의 더욱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갔습니다. 자체 콘텐츠 외에 예능 출연이 거의 없었던 전과는 다르게 런닝맨, 유희열의 스케치북, 비틀즈 코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공민지는 KBS 예능 프로그램 맘마미아에, CL은 SBS의 프로그램 슈퍼매치에, 또한 산다라박이 YG 엔터테인먼트의 홍보 부장을 맡아 박봄을 영입하고 둘이 쌍방이라는 이름으로 컨텐츠를 진행하기도 해 2NE1의 다양한 반전 매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013년 여름에는 두 번째 싱글 앨범 Do You Love Me를 선보였습니다. Do You Love Me는 밝고 청량한 댄스곡으로 Falling in Love에 이어 서머송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Do You Love Me의 뮤직비디오는 멤버들이 자체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었는데요. 뮤직비디오를 전문 감독에게 맡기려 했으나 작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멤버들이 직접 핸드폰과 카메라를 이용해 홈 비디오 형식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독특한 패션과 화려한 세트의 뮤직비디오들과는 다르게 멤버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은 홈 비디오 형태의 뮤직비디오가 신선하고 흥미롭다는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같은 해 11월, 2NE1은 싱글 그리워해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워해요는 발매하자마자 각종 음원 차트에 1위로 진입했고 연말에 발매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멜론 연간 차트 97위로 진입했습니다. 당시 CL은 그리워해요 뮤직비디오에서 파격적인 누드를 선보여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CL은 옷을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바닥에 웅크리고 앉고 욕조에서 문신이 새겨진 등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대중들은 이 씬에 대해 외설적이다, 예술적이다 라고 반응하는 등 상반되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에 YG 엔터테인먼트는 2NE1의 신곡 그리워요가 노출보다는 예술성을 의도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뮤직비디오 속 누드 장면은 섹시함을 내세우기보다는 여성의 외면적인 아름다움과 내면의 슬픔이 교차되는 장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빌보드는 이 뮤직비디오에 대해 자유분방함, 강렬한 패션, 앞서가는 음악으로 동서양의 주목을 받아온 2NE1이 이번에는 새 싱글 그리워요에서 애처롭고 성숙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소개한 뒤 특히 리더 CL을 주목할 만하다고 CL을 눈여겨보기도 했습니다. 2014년 2월 26일에는 정규 앨범 2집 크러쉬를 발매했습니다. 이 앨범에는 10곡이 수록됐으며 그중 컴백홈과 너 아님 안 돼 더블 타이틀로 활동했습니다. 정규 앨범 크러쉬는 발매 직후 매우 뜨거운 반응을 얻었는데 타이틀곡의 음원 차트 1위는 물론 수록곡까지 상위권에 진입하며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2NE1 노래인 차트 줄세우기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걸그룹 최초 차트 줄세우기 기록이자 무려 현재까지 이 기록을 깬 걸그룹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더블 타이틀곡 너 아님 안 돼와 컴백홈은 서로 1위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해외 반응 또한 뜨거웠는데요. 크러쉬는 아이튠즈 7개국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별다른 홍보 없이 미국 아이튠즈 메인 앨범 차트에서 10위까지 올랐으며 빌보드 200 메인 앨범 차트에서 61위로 진입. 이는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100위권 안에 진입한 것으로 2NE1의 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례적으로 미국의 LA타임즈, 음악 웹진 피치포크, 퓨즈 등 유명 매체에서 앨범 크러쉬에 대한 리뷰를 내놓는 등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2014년 3월부터 10월까지 걸그룹 최초로 두 번째 월드 투어 All or Nothing을 개최하게 됩니다. 이 투어는 11개국과 16개 도시에서 개최됐으며 총 18만 1천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2NE1은 3월 1일과 2일 이틀간의 서울 공연이 끝난 뒤 팬들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클럽에서 걸그룹 최초 19금 애프터파티를 개최하며 파격적인 도전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All or Nothing 월드 투어에선 세계적인 연출가 트래비스 페인과 스테이시 워커는 물론 빅뱅의 월드 투어를 함께한 라이브 밴드도 합류해 수준 높은 연출력과 풍부한 사운드로 전 세계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승승장구할 것만 같던 2NE1에게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세계일보가 2014년 6월 30일 신문 1면으로 박봄의 마약류 밀반입 논란을 보도한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박봄은 2010년 미국에서 에더럴이라는 의약품을 들여왔으며 이는 마약 밀수, 밀반입 등의 표현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속사는 박봄은 치료 목적으로 약물을 복용 중이고 당시 소변 검사에서도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내 법으로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한 행동이라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명 걸그룹의 마약 사건이라는 민감한 문제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콘서트를 제외한 모든 활동이 중단됐으며 정규 2집이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상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NE1은 SBS 가요대전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연말 행사에도 출연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출연한 가요대전마저도
박봄을 제외한 나머지 3멤버로만 무대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2014년 연말 SBS 가요대전을 마지막으로 2NE1 멤버들은 본격적으로 개인 활동에 집중하게 됩니다. 논란이 됐던 박봄은 자숙, 산다라박은 슈가만 MC 등의 연기 및 예능 활동, CL은 북미 뮤직 페스티벌 등의 미국 진출 준비, 공민지는 개인 댄스 아카데미를 설립해 후학 양성에 힘쓰게 됩니다. 장기간의 공백기로 그룹 활동이 불투명해지자 이 기간에 2NE1의 해체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 양현석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여러 번 표명했기에 탈퇴설이 잠시 주춤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11월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에서는 CL이 솔로 공연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나머지 2NE1 멤버들이 등장했고 파이어와 내가 제일 잘 나가를 부르며 약 1년 반 만에 단체 무대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반갑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활동도 없는 2NE1에게 너무 많은 분량을 할애해준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마 무대가 마지막 무대가 된 것으로 보아 해체 직전에 팬들을 위해서 마지막 무대를 기획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 또한 나오기도 했습니다. 약 5개월 뒤 멤버 공민지의 탈퇴 소식을 담은 YG의 입장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당시 공민지는 개인 SNS 아이디 속 2NE1을 상징하는 21이라는 숫자가 빠진 아이디로 변경하면서 팬들 사이에 이미 불거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대표 양현석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여러 번 표명했고 2015년 12월 마마에서도 완전체로 무대에 서면서 탈퇴설이 잠시 사그라들던 시점이었습니다. 공식 발표 후 공민지는 본인의 SNS에 자필 손편지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던 시간들이었고 많은 분들 덕분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보답은 더 발전된 모습과 동일하게 성실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라고 탈퇴 신경과 팬들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11월 25일 YG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2NE1의 해체를 발표했습니다. CL 산다라박만 재계약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당시 YG가 박봄에게 재계약을 권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마 무대 이후 해체 발표까지의 기간 동안 3인조 활동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로 팀 해체 기사가 나와 많은 팬들과 대중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또한 산다라박이 필리핀 방송 녹화 도중 소속사로부터 해체 소식을 접한 뒤 관객석으로 향해 어느 팬에게 편지 한 장을 빠르게 건네고 가며 모든 팬들에게 공유해달라고 말해 팬들로부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편지에는 슬프다. 나는 팬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고맙고 감사하다. 라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2017년 1월 21일 2NE1은 마지막 공식 음원 안녕을 발매했습니다. 민지가 음원에 참여하지 않아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공민지는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NE1의 마지막 음원 발표 소식을 기사를 통해 알게 돼 저로선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지만 일전에 2NE1의 멤버로서 대중분들과 팬 여러분들께서 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와 마지막으로 드리는 작별 인사의 마음은 멤버들과 동일하다라는 글을 게시해 팀에 대한 애정과 팬들에게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팀이 해체된 이후로도 멤버들은 각자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중들에게 모습을 비추었습니다. 박봄은 솔로 가수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봄, 4시 44분 등 솔로 앨범도 발매하였고 2019년에는 엠넷에서 진행한 퀸덤에 출연하여 가수 박봄으로서의 입지와 대선배의 위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산다라박은 게릿 뷰티, 비디오스타, 아이돌 리그 등의 방송 진행을 맡았습니다. 또한 원스텝, 치즈 인 더 트랩 등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여 팔색조 매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CL은 1인 기획사를 설립하여 4년 만에 솔로 앨범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행보가 돋보이는데 2016년 10월에는 솔로곡 리프티드가 빌보드 핫 100에 한국 여가수 중 최초로 진입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6년 10월 뉴욕을 시작으로 미국과 캐나다, 주요 9개 도시에서 CL의 첫 단독 북미 투어 헬로비치스 투어 2016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막내 공민지 역시 솔로 앨범 발매와 방송 출연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솔로 앨범인 All of You Say와 러블리는 공민지만의 독특한 음색을 잘 담아내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언니들의 슬램덩크에서 프로젝트 그룹 언니스의 멤버로 타이틀곡 마치로 남다른 프로 가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멤버들은 해체 이후에도 여전히 2NE1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방송에서 해체에 대한 아쉬운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고 서로의 방송에 출연해 끈끈한 우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2NE1 10주년 기념일에는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 전 멤버가 함께 파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최근까지도 합동 라이브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결합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들이 조명되고 있는데요. 멤버들 모두 재결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CL은 언젠가는 다시 재결합을 원한다고 언급했고 박봄도 4명은 잘 만나고 있으며 재결합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민지와 썬나라박 역시 재결합 가능성을 언급하여 2NE1과 멤버들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파격적인 컨셉, 탄탄한 실력과 팔색조 같은 매력으로 K-팝의 한 획을 그은 유일무이한 그룹 2NE1. 전형적인 아이돌 이미지에서 벗어나 독보적인 컨셉으로 걸그룹계의 캐릭터 확장을 불러일으킨 2NE1은 대중들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 시절 싸이월드와 노래방 차트를 점령할 만큼 엄청난 인기와 2NE1만의 에너지가 그립습니다. 4명의 목소리가 담긴 앨범이 더욱 기다려지는 2NE1을 루나 열전이 응원하겠습니다.